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과 상법상 영업 양도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체 부동산 분쟁의 쟁점 제2판 87쪽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그 권리금 계약 체결할 때 뭐 주의점부터 제가 써놨는데 권리금 계약 체결할 때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될 수밖에 없죠.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전제하기 때문에 따라서 권리금 계약 당사자끼리 특약을 넣어서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권리금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자, 이런 걸 좀 넣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권리금 계약 시중에 돌아다니는 권리금 계약서 보면은 그게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는 심정으로 임대인이 거절을 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권리금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고 무효가 되고 주고받은 거 돌려주고 끝난다. 뭐 손해배상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뭐 이런 걸 넣는 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때 좋죠. 권리금 계약 당사자끼리 추가로 뭐 분쟁이 있고 이렇게 되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일단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가 현재 임차인이에요. 근데 새로 들어오게 될 임차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 들어와서 제가 하던 영업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는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업종에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 권리금 계약 체결하면서 들어오는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이 이 인근에서 똑같은 영업을 하면 안 된다. 자, 이런 특약을 넣는 게 좋죠. 그렇게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뭐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특약에 넣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게 뭐 쉽나요? 생각을 잘 못 하시기도 하고 자, 이런 경우에 상법상 영업량도 규정이 이런 권리금 계약에 적용되는지 자, 이런 게 쟁점이 됩니다. 실제 판례도 좀 있고 자, 그 문제를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상법상 영업량도에 해당이 되면은 뭐 거리 제한도 있고 막 이래요. 뭐 10년간인가 이렇게 그 경업금지라고 하는데 경업금지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업종의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그런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특약을 적어놨다면 권리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인근에 똑같은 업종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특약을 넣었다면은 그 특약에 따르면 되는데 그 특약이 없다면은 상법상 영업량도 규정을 통해서 그 권리금 받고 나간 사람이 영업하는 것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이제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느냐예요. 상법상 영업양도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에 충족이 되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이 권리금 받고 나간 사람한테 10년간 동일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굉장히 또 강력하죠. 이것도 경업 금지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 뭐 가압류도 하고 경업 금지 가처분 한 다음에 경업 금지 소송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영업 양도에 해당해야겠죠. 상법상 그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영업 양도 상법상 영업 양도는 인적 조직의 승계라는 거를 좀 강조합니다. 보통 인적 물적 조직이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종업원 기존 임차인이 고용해서 쓰던 종업원까지 넘기고 이런 게 일단 필요한데 우리가 이 권리금 계약할 때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죠. 조그만 상가들 넘기는데 뭐 제 종업원까지 넘긴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상법상 영업량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이런 게 어떤 판례는 해당된다, 어떤 판례는 해당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뭐 이렇게 조그만 미용실 넘기는 경우에도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근에서 똑같은 미용실 운영하게 할 수 없다. 이런 판결도 있고 제가 또 이제 인천지방법원 판결인가요? 이런 것도 어서 찾았는데 거기서는 그 권리금 액수를 보더라고요. 권리금 액수가 좀 적습니다. 몇백만 원밖에 안 해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단순 그냥 권리금 계약일 뿐이지 상법상 영업양도 규정까지 적용해서 거기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판결한 것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21년 판결도 소개가 됐는데 자, 결론은 뭐냐면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임차인이 됩니다. 새로. 그런데
그 권리금 받고 나간 사람이 인근에서 영업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 특약을 넣으라는 거예요. 제 입장은.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뭐 손해배상 얼마를 하기로 한다. 이거를 넣으라는 거죠. 자, 그 특약을 안 넣었을 때 상업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그 동일한 업종을 기존 권리금 받고 나간 임차인에게 동일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그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판례를 보시면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원칙이 이렇고 예외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판례를 보시면. 자, 그런 거 주의하시고, 권리금 계약 체결할 때는 기존 임차인과 특약으로 권리금 받고 나가면 당신이 뭐 몇백 미터 반경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사당동이라면은 사당 뭐 몇 동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뭐 영업을 했을 때 금 얼마의 손해배상을 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년 안에 뭐 몇 년 안에 여기서 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약으로 권리금 받고 나가는 사람이 인근에서 영업 못하는 기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근 그 거리 어느 정도 반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넣으셔라. 자, 이런 취지로 오늘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